1차적으로 서양 가지의 물질 문명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두둑을 거쳐갖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기초를 세운 데가 1988년이라는 것이죠. 그때에서 딱 이 대가 그 정신량을 부과시켜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6에 6을 곱한 숫자가 36년이라. 그래서 88년도에서 36을 더하면 2024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있어요. 이때가 그 독일의 원년이기 때문에 해양의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면 이 모든 물질을 뿌리 대한민국에서 받은 후에 이 육생 경제가 고스란히 어디로 올라갔냐면 몸통 중국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 우리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우리의 그 눌 모델을 삼아 갖고, 그러니까 몸통의 눌 모델이 우리 뿌리예요. 뿌리에 건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20여 년 만에 중국도 장족의 발전을 이뤄갖고 북경올림픽을 성대에 치를 수 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뿌리에서는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또 수임을 다하는 에너지를 중국으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올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 중국의 막바지에 핵심 몸통은 저리도 어려워졌고 가의 몸통은 전쟁으로 인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환타지 소설을 쓰느냐 그러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3대 개성의 막바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3대들은 일대처럼 육생 물질 문명, 육생량을 위해 노력하는 세대도 아니에요. 이 세대들처럼 정신량을 찾고자 낭만을 알아갖고 그 자기의 나름의 자유의리를 펼치러 꿈꾸는 세대도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세대가 민지 3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 2024년 전후에 이제는 그 태평양을 거쳐 육생 물질 문명이 올라왔다면 여기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갖고 있던 쓰임의 에너지를 대륙으로 올려보내줘요. 북한을 통해 갖고 하나는 압록강 건너갖고 핵심 몸통 중국으로,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했고 가해 몸통 소련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 대륙과 해양이 하나 되는 그 원을 그리는 것이죠. 통일도 이때나 그려지는 것이고, 또 중국이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서 그 우리와 다시 하나 되려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륙 횡단 열차가 무지 필요한 것입니다. 소련 그 전쟁 이제 반 지났어. 전쟁한 게 이제 반 지났어. 앞으로 해온 만큼의 반의 전쟁을 더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거기도 대륙 횡단 열차가 올라가 줘야 해요. 여기서 정신량을 부과시켜 갖고, 그러면 그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된다면 많은 난리를 치러와야 해요. 왜? 지금도 우리는 이 남쪽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를 불러지르는데 남북은 이념의 갈등으로 공산민주가 으르렁거리고 동서는 지역 갈등으로 그 영호남이 으르렁거린 사불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만들어 놓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잘 보십시오. 모든 3세대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 특이 상황이 뭐냐? 민지아 세대가 2024년이 되면 6에 6을 더한 36. 이게 뭐냐? 기성세대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떠한 사고와 가치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으로 살아가겠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들은 있는 만큼 주어진 만큼 나 편한 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전 세계가 그 3세대 열풍에 걸렸는데 3세대 열풍에 딱 걸린 게 동북아 삼국이라는 것이죠. 일본, 두둑, 뿌리, 대한민국, 몸통, 중국이 딱 3대 계승에 걸려 있어 갖고 요 3대에 속하는 우리 민지 세대와 똑같은 진통을 겪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기초를 묻어줘야 되는데 기초를 묻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5년에서 그 10년을 미리 일어날 일을 겪고 가는 게 두둑 일본이다. 이것도 정확한 계산법에 의하면 나와요. 시로시마 원폭으로 일본이 폭삭 망한 게 1945년이에요. 그들은 맨손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족상쟁 6.25로 1953년에 폭삭해서 다시 맨손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요 동북아 삼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삼국. 근데 특이하게도 이 일본은 섬이에요. 물로 갈라져 있지만 이 물이 민물이 아닌 바닷물이다. 어떤 무속적인 종교적 차원으로 용어를 쓰다면 용왕 기운에 감싸져 있다. 그러면 뿌리 대한민국이 과연 섬인가 아닌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압록강, 두만강은 민물로 갈라놔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반도도 하나의 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차이는 삼면은 서, 남, 동은 그 용왕 기운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민물이라는 것이죠. 항상 흘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솟아나는가? 민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뿌리의 기운의 영양 성분을 뭘로 받아먹어? 민물의 기운으로 받아먹어. 이게 압록강과 두만강 그 기운이 어디로 올라가? 중국으로 올라가고 소련으로 올라가요. 그 소련은 30%, 중국은 70%.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이에 백두산이 있어요. 백두산 천지. 그래, 이 백두산은 인류의 명산이다. 백두천지에서 나오는 그 물은 하나는 송화강으로 흘러나가요. 이 송화강으로 흘러나가는 게 참 그 남에서 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압록강은 동에서 서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두만강은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요. 정확하게 가해 몸통과 핵심 몸통에 3대 7로 나누어 영양분을 주고 있다라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천지 어버이는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은 하나의 순 바닷물로만 되어 있어. 용왕 기운으로만 되어 있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고. 또 가까이 하면 대바라지고 멀리 하면
가까이 오게끔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다. 내가 왜 또 민지세대를 얘기를 하다가 일로 빠졌냐면, 일본, 한국, 중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 이 3차 원의 이 지상에서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어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삼각관계의 미스테리. 이거는 특히 인간은 삼각관계에 걸리면 힘들어요. 3명이 걸어가잖아요. 남자 3명. 그러면 3명이 모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명은 빠지고 이 2명끼리만 도란도란 얘기 잘해요. 그게 삼각관계라는 것이죠. 남자들도 매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매 마찬가지예요.